한 인간은 파괴될 순 있어도 패배할 순 없다. 여러분, 이 유명한 문장 들어보셨죠? 바로 어니스트 해밍웨이, 그리고 그의 마지막 걸작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짧고도 강렬한 소설이 어떻게 한 위대한 작가의 인생과 철학 그 자체가 되었는지 그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어쩌면 이 소설 전체가 이 한 문장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도 또 가장 고독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이야기, 마지막 걸작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시간은 1952년, 장소는 쿠바입니다. 당대 최고의 작가였던 해밍웨이가 아주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어요. 뭐랄까, 해밍웨이는 이제 한물 같다, 이런 비평이 쏟아지던 때였거든요. 그 자신조차 스스로를 믿지 못하던 바로 그때, 낡은 신문 한 귀퉁이에서 늙은 어부의 처절한 사투에 대한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꺼져가던 그의 영혼에 작은 불꽃이 튀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작은 불꽃이 정말 거대한 불길로 타오릅니다. 믿어지세요? 단 8주. 딱 2달 만에 노인과 바다 전체를 그야말로 쏟아내듯 써내려간 겁니다. 마치 오랜 동안 꾹꾹 눌러왔던 뭔가가 그냥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전설의 삶입니다. 사실 노인과 바다를 이해하려면 해밍웨이라는 사람을 먼저 알아야 해요. 왜냐면 이 소설이 곧 해밍웨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해밍웨이의 삶을 보면요, 정말 소설보다 더 소설 같아요. 1차 대전 참전했죠? 거기서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스페인 내전, 2차 대전, 전쟁이란 전쟁은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데 또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그냥 온몸으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그의 글에 그대로 녹아들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그 유명한 빙산 이론입니다. 우리가 보는 빙산은 사실 아주 작은 일부분이잖아요. 진짜 거대한 몸체는 물 아래에 숨어 있죠. 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작가가 막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독자가 행간의 의미를, 그 숨겨진 의미를 스스로 찾아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노인과 바다야말로 이 빙산 이론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바다에서의 장대한 싸움입니다. 자, 그럼 드디어 노인과 바다 줄거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야기는요, 정말 놀랄 만큼 단순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절대 작지 않죠? 주인공은 산티아고라는 늙은 어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무려 84일 동안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막 살라우, 재수없는 늙은이라고 놀려대고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죠. 하지만 산티아고는 포기하지 않아요. 더 멀리 아무도 가지 않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배보다도 훨씬 큰 엄청난 청새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꼬박 3일 밤낮으로 인간과 거대한 자연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결국 산티아고가 이깁니다. 청새치를 쓰러뜨리죠. 그런데 그 기쁨도 정말 잠시였어요.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달려들어서 그 위대한 승리의 증거인 청새치를 전부 뜯어먹어버린 겁니다. 결국 항구에 돌아왔을 때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앙상한 뼈대뿐이었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파멸했으나 패배하지 않았다.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의 핵심, 진짜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파멸과 패배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말해요. 상어한테 물고기를 다 뺏기는 거, 이건 외부의 힘에 의한 파멸이죠.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패배는 달라요. 이건 내 안의 문제거든요. 이제 끝났어 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그게 바로 패배라는 겁니다. 산티아고는 보세요. 모든 걸 잃었지만 끝까지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파멸당했을지는 몰라도 패배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이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산티아고가 자신의 상대인 청새치를 엄청나게 존중한다는 점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물고기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존경해. 하지만 오늘이 끝나기 전에 너를 죽여야만 해. 이건 그냥 이기고 정복하려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 싸우면서도 상대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정말 고귀한 정신인 거죠.
이게 바로 해밍웨이가 평생 동안 이야기했던 압박 속에서의 우아함입니다. 질게 뻔한 싸움, 희망이 다 사라진 그 순간에도 인간은 품위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산티아고는 작살이 부러지니까 노를 들고 싸우고 노마저 부서지니까 몽둥이를 들고 싸워요. 이기든 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맞서 싸우는 그 행동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노인이 주는 교훈. 이 위대한 작품이 우리에게 남긴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인과 바다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말 그대로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당시 최고의 잡지였던 라이프에서 소설 전체를 그냥 한 호에 다 실어버렸는데 이게 이틀 만에 500만 부가 팔려요. 정말 엄청나죠? 이제 끝났다던 해밍웨이가 이 소설 하나로 완벽하게 부활해서 바로 다음에 플리처상을 받고 그 다음엔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꺾이지 않는 인간 정신을 이야기했던 해밍웨이 본인은 평생을 우울증과 싸워야 했거든요. 전쟁에서 얻은 트라우마, 또 여러 사고 때문에 몸도 말이 아니었고요. 결국 1961년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불굴의 의지를 노래한 위대한 작가의 이 비극적인 마지막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산티아고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존엄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거.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죠. 둘째, 고독의 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지혜와 힘이 쌓이는 과정이라는 것.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지 않나요? 모든 싸움이 끝나고 지쳐 잠든 산티아고는 꿈을 꿔요. 어떤 꿈이냐면 아프리카 해변에서 뛰노는 젊은 사자들의 꿈입니다. 비록 몸은 늙고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그의 마음속 영혼은 여전히 젊은 사자처럼 용맹하고 자유로운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자를 꿈꾸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꿈이, 어떤 사자가 잠들어 있나요? 기억하세요. 그 꿈이 살아 숨쉬는 한 여러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겁니다.